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재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제 공기업을 필두로 해서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죠.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실전 대비 전략,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시죠?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은 저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병법에 이르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말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전쟁에서 나서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우리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절박하게 여기고 얼마만큼 철저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아까 지피지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그쪽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고 있다면 그만큼 공략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취업하려고 하는 대상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선택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 기업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 이 관점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어느 날 이런 경우 우리 왕왕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얘기도 하고요. 어느 날 재경 씨는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서 TV의 명장면, 멋지게 나왔던 배우를 따라서 보석을 사서 멋지게 프로포즈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들른 보석 가게. 그런데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에 그냥 머리가 혼돈스러울 지경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난감하던 차에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장 화려한 것으로 골라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한 다음에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친구에게 갔죠. 레스토랑에서 한껏 분위기를 잡아서 짜잔 하고 내놓았는데 이거 웬거? 상대방의 지금 표정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아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결국 내가 좋은 것을 샀을 뿐이죠. 내가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내 기준으로 선물을 선택했는데 정작 받을 사람의 입장이나 기호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 그러다 보니까 쓰디쓴 패배를 맛봤던 것 같습니다. 자,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우리를 뽑으려고 할 때 기업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내 중심적으로 뽑아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자소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취업 현장에서도 많이 왕왕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실패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이렇게 개념을 규정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궁합 맞추기 아닌가. 우리 어르신들 지금이야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결혼할 때 궁합을 맞춰본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기성세대들은 대부분 결혼을 앞두고 궁합이라는 것을 맞춰봅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맞는가, 기질적으로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맞지 않으면 또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마찬가지로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뽑아줄 사람과 뽑히려고 하는 사람 간의 궁합 맞추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궁합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 정보를 찾는 과정이 기업 분석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합을 맞추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평생 동안 이 반려자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고민의 산물일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취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과연 이 기업에 몸담고 평생 동안 요새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진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 어렵게 선택한 직장에서 내 꿈을 펼치고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한민국에는 약 26만 7천 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의 숫자가 그 정도인데요.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고, 되기만 하면 뭐 걱정이야. 난 되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취업을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서의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 것인가, 과연 내가 어렵게 들어간 조직에서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고 만족감을 느끼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년 이내에 어렵게 들어간 기업에서 1년 이내에 퇴사하고 나온 비율이 중소기업인 경우는 50%가 넘어가고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30%가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 과연 뭐가 문제일 것인가? 우리가 무작정 취업이 가장 기묘한 문제이니까, 지상 최대 과제이니까 빨리 취업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이 조직에서 나의 미래, 그다음에 발전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목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에 입사하려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기업들, 그리고 나의 미래를 펼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선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를 위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갈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나에게 맞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에 맞는 그런 선택지가 서로 잘 결합되는 것이 이상적인 취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좋은 기업, 야, 난 여기만 들어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하라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연봉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는 밖에 내가 어디 다닌다고 알렸을 때 밖으로부터의 평가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 없어, 조직 내에서 내가 맡은 일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으면 중요해, 즉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물어봤더니 우리의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의 장래,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보수, 경제적인 가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장 18% 정도를 얘기를 했고요. 업무 만족도, 고용 안정성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여러 가지의 것들 중에서 내가 혹시 선택하려고 하는 것들은 나와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요, 취업 지도를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만나본 우리 취준생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보수나 복리후생, 즉 외적인 조건에 맞춰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했지만 1년 안에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중간에 퇴사하는 높은 비율, 그 비율을 만들어내게 된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은 돈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사의 조건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연봉 무지무지 중요하죠. 복리후생 수준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니까. 근무 시간, 요새 워라밸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삶과 일의 균형이 갖춰진 그런 회사, 정말 좋은 회사죠. 자, 그다음에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밖으로부터 그 회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회사, 이런 평판이 참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이거는 외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져서 다음 세 가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첫 번째, 성장성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성이겠죠. 즉, 현재 이익 구조나 산업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1년만 근무하고 나올 생각을 갖고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직 내에서 성장해 가는 만큼 조직도 역시 같이 성장이 되어야 조직의 성장과 나의 성장이 같이 견인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요새 최근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선 업종에서도 그렇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지 않게 되면 외적인 외형만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 외적인 성장성 부분만, 그 규모만 보고 선택하게 되면 중간에 속빈 강정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매출을 1조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다 이것저것 떨고 나서의 이익 나는 금액이 1억 원이 안 됩니다. 자, 이 기업 어떻습니까? 규모는 엄청나게 클지 몰라도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는, 우리가 수치체 말로 얘기하는 속빈 강정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영속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죠. 자, 다음은 성장성. 여러분들 의심이 드시죠? 이 앞에 있는 성장성과 뒤에 있는 성장성 같은 얘기 아니야? 잘못 쓴 거 아니야? 예,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앞에 있는 부분이 조직의 성장성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이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직이 엄청난 이익을 많이 내고 규모가 커져갑니다. 근데 나는 내 일을 하면서 별로 만족감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왠지 조직 내에서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성장성,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조직이 평생 직장이 되지는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조직 내에 있을 동안에는 충분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후에 이 조직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키우는 것도 조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선택할 때도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조건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업을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회사의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으로 큰 기업만 꼭 좋은 회사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6만 7천 개 정도의 법인 기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 정도의 기업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한 번씩 해보면 삼성, 현대차 뭐 이렇게 쭉 나갈 텐데 그것도 역시 대부분 그룹사를 통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 개의 대규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 밑에 딸려 있는 계열사의 숫자가 50에서 8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대기업이라고 소속되어 있는 0.1% 이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대기업만 꼭 좋은 기업이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대기업 0.1% 이외에 폭을 좀 넓혀서 보게 되면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알짜배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규모는 작지만 톡톡 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성도 부과할 수 있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도 같이 부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러한 그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우수 강소기업,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히든 챔피언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분석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국책은행에서 발표되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내가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런 회사가 괜찮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면 기술력이 세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성장 속도가 엄청난 그런 기업들, 조만간에 대기업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그 수익을 올리는 만큼을 또 우리 종사원들에게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 기업에만 목을 메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보게 되면 좋은 기업들이 많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기업의 조건 중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고 갈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조직의 문화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조직 구성원들이 상사와의 관계가 유연하게 잘 이렇게 관계 설정이 돼 있고 제대로 된 문화를 갖고 있는가, 동료와의 융화 또는 협조의 정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즉 조직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행복하게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한 기준 조건으로다가 내가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사서 내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볼 때 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채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자, A라는 사람은 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열심히 스펙 쌓았고요. 예, 간판은 무지무지 좋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스펙은 필요 스펙만,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필요 스펙만 가지고 있고요.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다른 쪽으로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속사정들을 철저하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직접 회사에 가서 찾아보고요. 본인이 종사하려고 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직무 분야에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면접장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하죠. B인 경우가 당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면접장에 와서 쓰는 용어 자체도 우리 기업에서 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용어, 밖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용어들을 섞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친밀감이 들면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나에게 뽑으려고 하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호감을 갖고 바라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철저한 기업 분석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철저하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요새는 항목들이 조금 바뀌긴 합니다만은 기업의 입사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가 실질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이 사람을 서류정에서 합격을 시킬 건가 말 건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끔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제대로 담을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에 포부를 담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공헌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는데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만의 차별성을 부과시키는 겁니다. 자, 똑같은 학력을 갖고 있고요.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고 실력들이 전부 다 그만한 상황에서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여준다면 도움이 되겠죠. 가만 보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되게 절박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앞서서 절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절박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마음으로부터는 절박한데 그 절박함이 행동으로 잘 표출되지 않는 것 같더라.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 뽑아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합리적으로 차별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이 필요한 것이죠. 자, 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가?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역시 옛날에 인사 담당자를 했습니다만은 인사 담당자들한테 자,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취업 포털에서 앙케이트를 했는데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소서의 항목 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눈이 가고 실적으로 이 사람을 붙일 것인가 떨어뜨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포인트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어떤 거, 기업하고 관련성이 있는 정보들, 아무나 이 정보를 취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귀를 쫑긋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진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록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다음 기업에 관련된 상세 정보나 만에 하나 이 업종이 어떻게 변해갈 것 같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특히 만에 하나 조금 기업체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 그 분이 조금 비관적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 자기만의 솔루션들을 좀 고민해보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철저하게 잘 돼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사 담당자들은 차별성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채용 시에 가장 뽑고 싶은 지원자의 유형이 어떠한가를
취업 포털에서 앙케이트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밝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지원자. 우리가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새 중요시 되는 게 있죠. 자, 지식과 기술과 태도. 그 부분 중에서 태도라고 하는 거, 보여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게 돼 있는 게 사람의 인지 구조거든요. 그래서 밝고 예의 바른 태도가 중요하고 뭐 열정적인 지원자 다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건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건데 회사 직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보가 충실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지원자를 기업에서는 뽑고 싶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입사 지원 이제 처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갈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하지 않고, 즉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그 전략을 세워놓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저인망식으로 한 군데는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낸다라고 한다면 글쎄 여러분들 그럴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 개구리 밟는 것처럼 그런 요행수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행수 늘 일상 속에 발생이 되던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하죠. 우리 남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 군대에 가서 사격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소총 탄창을 결합시키고 나서 조준 사격 하나씩 한 발씩 쏘면서 조준 사격하는 게 명중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자동으로 놓고 그냥 한 방에 갈기는 그 사격에 했을 때의 명중률이 높을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그런 것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즘 기업들이 직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 조직에 적합한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가. 자,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업에 들어와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잘 화합하고 융합하면서 우리 문화에 녹아들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성과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 적합성이 중요시되는 관점이라고 본다면 특별히 우리 기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기업 분석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앞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예,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무엇을 분석해야 될까요? 자, 왓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그냥 독립적인 기업의 활동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그 나라, 그다음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와 한 축이 돼서 움직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어떤 특성이나 설립 연도나 연역이 어떻게 되고 대표이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가시적인 그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점층적으로 범위를 스코프를 조금씩 줄여가는, 즉 우리가 카메라로 얘기를 한다면 줌인을 해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현재의 상태의 세계 경제는 어떠한가? 세계 경제가 지금 호황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불황기인가? 아니면 뭐 아주 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다이내믹하게 변화가 무쌍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세계 경제 내에서는 국제의 금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다음에 유가가, 특히 우리나라는 그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원자재들이 뭐 변동폭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 기조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게 좀 됐다면 좀 범위를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자, 우리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 업종에 속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계도 그렇고 국내의 자동차 업황은 되게 호황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만 유독 그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늘 적자가 발생이 되고 수익 구조가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전체 업종에 속해 있는 부분에서 그 업종이 속해 있는
상황에 연동돼서 같은 보조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로 이제 회사 내로 들어와서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재정적인 건전성은 어떠한가, 유동성의 비율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의 미션, 그 경영 철학이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축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냐면, 자, 조사하는 것과 분석하는 것에서 사이에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 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기업 분석 철저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뭐 그런 걸 경연대회 콘테스트 같은 거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제가 보게 되면 이게 과연 분석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조사해온 자료의 취합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사도 중요하죠.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가공된 데이터, 즉 실제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조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석이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사가 아니라 분석. 구슬이 선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업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아무리 갈 길이 멀고 바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늘을 허리에 깨서 쓸 수는 없는 거겠죠.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정보를 파악하고 그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접근의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기업을 선택해서 취업하는 것도 그와 뭐 비슷하다고 봤을 때, 보다 많은 정보들을 찾아서 남들과 차별화되게 가공하고 남들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 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